10년 넘게 함께한 매니저가 VIP 티켓을 빼돌려서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국민 가수 성시경.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송치, 사건 종결입니다. 왜냐고요?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피해를 당한 건 성시경인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3자가 고발했습니다. 공연 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요.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성시경과 소속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성시경 매니저 횡령 의혹 사건의 전말과 불송치 결정의 숨겨진 의미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정리하고 갑시다.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시경과 함께 일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 A씨가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안표 단속을 명목으로 VIP 티켓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해요. 성시경의 콘서트는 오랜 기간 진행돼 왔고 A씨도 장기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시경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요. 그러자 제3자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10일 이 제3자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특정 연예인의 사적 분쟁을 넘어서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신뢰와 투명성, 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공연 티켓을 전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건 선의의 소비자와 성실한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A씨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라는 건 뭐냐?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 판단도 없이 그냥 종료시키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소속사 측에서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둘째, 고발인인 제3자가 횡령 관련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인 SK재원 관계자와 연락했지만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넷째, A씨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어서 계속 수사해도 불송치 결정이 명백하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시경 소속사 SK재원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성시경과 소속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원만한 합의입니다. 성시경 소속사의 입장을 보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A씨와 합의했거나 합의 중이라는 거죠.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금전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해결됩니다. 조용히 합의하고 덮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약점 때문입니다. 최근 박나래의 매니저 폭로 사건을 보셨죠? 매니저는 연예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정 건강 상태, 사생활,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까지요. 만약 매니저를 형사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가 보복으로 연예인의 약점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쥔 매니저에 대한 리스크가 작동한 것이 아니냐고요. 세 번째 해석은 소속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성시경 소속사와 대표자인 친누나가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뭐냐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성시경 소속사는 2011년 2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왔어요. 당시 A씨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 걸 몰랐다고요. 그럼 여기서 추론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소속사 자체가 불법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매니저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A씨를 형사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A씨가 소속사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시경과 친누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자,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도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A씨가 티켓을 빼돌렸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티켓 판매 내역, 정산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바로 성시경 소속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요.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 제3자 고발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고발인이 횡령 관련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3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고발한 거예요. 하지만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제3자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인 성시경과 소속사만이 진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입을 닫으면 아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시경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예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매니저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일정, 재정, 계약을 모두 관리합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그런데 감독과 견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속사의 경우 매니저가 격리 업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시경 소속사처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구조입니다. 공연 티켓 판매, 광고 출연료, 방송 출연료 등 연예인의 수입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산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특히 VIP 티켓이나 관계자 티켓 같은 경우 정확한 수량과 판매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가 안표 단속을 명목으로 티켓을 빼돌렸다는 건 바로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성시경 소속사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무등록 상태로 운영됐습니다. 13년 동안이요. 그런데 누가 단속했나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매니저와의 금전 분쟁이 알려지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연예인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는 1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VIP 티켓을 빼돌려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매니저의 약점, 소속사 자체의 불법 운영 문제 등이요.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고
제3자 고발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성시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예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예요. 매니저의 권한은 막강한데 감독은 없고 정산 구조는 불투명하고 법적 사각지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3자가 고발장에 쓴 말이 정확합니다. 이건 특정 연예인의 사적 분쟁을 넘어서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신뢰와 투명성, 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피해자가 입을 닫으면 아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